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아크로리바임 상가에 있는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성성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흑석 3구역 2019년 10월 28일자에 열리는 3구역 임시총회 책자, 임시총회 책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도 굉장히 얇고, 그런데 이제 안건을 보시면 자, 크게 내용이 없어요. 크게 내용이 없는데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조합원 및 대의용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접수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안건 중에 시공자 도급계약서 변경의 건이 있어요. 이 사후 안건에 이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깊은 분석은 제가 좀 자제를 하고요. 가볍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총회 책자를 보시면 저감도 한번 키워볼까요? 이게 지금 푸르지오죠. 이게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 이게 지금 청호 아파트입니다. 청호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세로 길이 나고, 여기에 이제 상가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고, 이게 이제 센츄럴 2차, 동양 UME 쪽,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 거, 앞쪽에 이쪽에 아마 25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30평대, 요 뒤에가 이제 40평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구역 모양 조감들 한번 보고 있고요. 상가가 이쪽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9구역이 들고, 여기는 동양중학교가 될 것 같아요. 동양중학교 아니 뭐죠? 중대부중 그 건물로 보이고요. 상가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9구역 중대부중으로 보입니다. 원불교회관에서 열리네요. 원불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흑석역에 있습니다. 바로 아크로리바임 바로 맞은편 100일 동안 맞은편이고요. 10월 28일 열리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공자 도급계약서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에 자, 내용을 보면 흑석 제3 재정비 촉진구역 재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정관 12조에 의해서 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 부담 등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총회 인준을 받아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의 공사비 협상단과 GS건설이 협상을 하였으며 이 협상을 통하여서 도급계약서안이 작성됐으며 협의한 도급계약서안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받고자 하며 계약 체결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이사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제 사진 좀 줄이겠습니다. 보시면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면 면적이 명칭, 위치 그리고 사업부지 면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103 497.4에서 102 557.9로 약간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건축 면적도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312에서 301로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땅도 줄어들고 건축 면적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내용,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공사 기간 이 내용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부침서류 이렇게 되는데, 자, 7조에 보면 공사계약 금액이
옛날에 얼마였냐면 427만 원이었어요. 3.3058 해배당. 그래서 한 평당 427만 원에서 493만 5천 원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공사계약 금액이. 그래서 493만 5천 원에서 427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평당 66만 5천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66만 5천 원. 66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건축 연면적이잖아요. 건축 연면적에서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면 사업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비가 옛날에 427만원에서 493만 5천원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냐. 면적이, 건축 면적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평으로 나누면 94,513평, 94,513평이에요. 이 면적을 요 금액 곱하기 요 금액 하면 차액이 얼마냐면 62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628억 정도 건축 연면적 공사비와 관련해서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전평가 금액은 이 금액이고 분양 수입 총괄인데 이거는 요게 맞지 않아요. 현재는 여기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관리처분 당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좀 올려서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올라간다고 하면 분양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옛날 종전자산가격을 하고 그냥 수입이 그 공사비만 늘어난 걸 계산해 버리면 비율이 팍 떨어집니다. 요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율을 100으로 맞추려면 450억 정도 더 수입이 늘어나야 돼. 그럼 일반 분양가에서 요만큼을 더 벌충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비례율을 좀 더 많이 올리려면 일반 분양가를 올리는 게 관건이 되는데, 과연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례율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공사비가 628억 정도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점, 이 정도 건축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어쨌든 얼마죠? 628억? 628억 정도가 늘어났다. 어쨌든 이게 이제 공사 금액이 계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합원의 이해관계이고 이것을 일반 분양가를 충분히 업에서 받지 못하면 사업비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 그 다음에 또 반영되지 않는 공사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자, 착공이 원래는 2016년 3월에 착공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공사 기간이 좀 한 3년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착공 금액이.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착공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한 3년 늘어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비수 뭐 지수 이런 거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별일 없으면 아마 이때 착공하겠죠? 그리고 공사기간도 옛날에 36개월에서 38개월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을 보면은 옛날에는 계약 시에 계약금을 납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도 없었어요. 잔금 때 100%. 좋죠? 이것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도금,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내야 될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잔금 때 100%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환급을 받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중도금 들 때 그 퍼센트에 따라서 조금씩 받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계약 시에 20%, 일반 분야 계약 시에 20%, 그 다음 중도금 각각 6배, 10회에서 60%, 잔금 시 20% 받도록 했는데
조합원 청산금의 경우에 일반 분양시에 따라서 계약시 10% 그럼 적게 돌려주는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중도금 때 60% 해야 되는데 30%를 돌려줘요. 잔금 시에 20%였는데 60%니까 환급받은 조합원들은 내 돈을 더 적게 돌려받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일반 분양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돌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비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벌충하고 남는 돈으로 돌리다 보니까 환급을 적게 준다는 거. 그러면 이 환급받는 조합원들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자를 더 쳐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환급 받으신 분들은 좀 불리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 자 을은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수요자 금융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 금융비용은 14조 1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계약금 10%, 중도금 30%, 그 다음에 이렇게 중도금 4차, 5차, 6차 10% 총 30%를 잔금으로 가서 물론 60% 가버렸다. 이 점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 받으신 분들 그만큼 돈을 더 적게 돌려받고 잔금시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고 있어요. 일반 분양은 여기 보면 옛날에는 건축법 제21조 착공 신공 완료 후 1개월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착공 후 1년 이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월에서 1년으로 좀 해서 좀 여유 있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계약 금액은 뭐 크게 없고, 자, 본래 갑은 의뢰 실착공과 동시에 분양 승인 및 분양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부받는 일반 분양 대금은 뭐다? 공사비로 빠지겠죠? 당연히. 및 조합원 분담금을 즉시 의뢰에게 공사비로 즉 GS에게 넘겨줘야 되고 단 갑의 사정으로 실착공과 동시에 분양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납부가 지연된 일반 분양 대금 및 조합원 분담금만큼을 직접 조달하여 의뢰에게 아래 일정에 따라서 공사비로 지급한다. 나아가서 갑이 해당 금액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는 갑은 아래 일정에 따른 금액에 CD 플러스 연동금리 3.8% 이자율을 적용하여 의뢰에게 공사비와 별도로 지급한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순조롭지 않아서 어떤 이런 경우는 보니까 조합원은 전부 중도금 납부가 없어요. 전부 잔금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조합원으로부터. 그러면은 어쨌든 사업비를 대출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급 받으신 분들이 많이 손해겠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사업비로 이자를 충당한다고 하면 권리가액이 적으신 분들은 이익을 보겠는데 중도금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사업비를 내주니까 그런데 환급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늦게 받고 적게 받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돈이 조달 안 돼가지고 GS에 돈을 못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연동금리 CD에다가 3.8% 대주니까 이자율이 높겠죠. 이런 부분이 사업비 증액되는 사업비가 많아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 분양을 보면 일반 분양 금액은 분양 승인 실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 착공일 이내에 실착공일에 플러스 한 달 이내에 20%를 줘야 돼요. 실착공일. 근데 일반 분양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쨌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20% 나가고 그 다음에 착공이라고 해서 5개월, 11개월, 16, 21, 26, 30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개월 수에 따라서 1차부터 6차까지 나가요. 이게 60% 나갑니다. 일반 분양에서 받아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잔금은 20%. 조합원 분양은 조합원 분담금이 총 2,844억인데 자, 계약금 이때도 착공일 줘야 되고 중도금 30%, 잔금은 60% 이렇게 해서 조합원한테 좀 유리해요. 조합원들은 잔금으로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3차가 가기 때문에 50, 16말 가고 아까 21, 26, 32 이 세 달 거는 잔금으로 넘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사업비가 좀 잔금으로 가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자보다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고
실호의 내용으로 공사비가 변경될 그 값은 일반 분양 이후 도리하는 총에서 확정하기로 한다. 실호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에너지 특약이 있어요. 신생에너지 특약이 보면 옛날에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한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조합원 사시공사는 갑이 을과 협의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하는데, 조합원 발코니 창호공사는 갑이 을과 합의하여 발주하는 것을 한다. 이 발코니 공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협의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간접 조달 시, 자, 직접 조합에서 조달을 안 하고 간접 조달 시 금융기관 요청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한 순서가 후순위가 될 경우, 금융기관이 먼저 비용의 이자를 가져가고 시공사 GS가 돈을 늦게 가져간다는 의미죠. 상한 순서가 후순위가 될 경우 동 기간 동안 의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10선 조치량 이자를 적용하여 의뢰에게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CD 플러스 3.8%인가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관리처분 변경 총회 전이라도 총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바로 공사를 착공한다. 이제 늦어지면 한 달에 12억인가요? 그 이자가 나가죠. 지금 2주비 이자가 아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비 증액되고 빨리 착공해서 빨리 공사가 완수하는 게 일단 비용을 줄이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2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2주가 안 됐다라면 조합 운영비가 큰 게 차지한 게 아니니까 2주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자,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착공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해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에 1개월 이내에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갑은 실착공 후 1년 이내 일반 분양을 하여나 그 일정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아까는 이제 1개월에서 1년 한다는 거 앞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2017년 8월 21일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에 따른다. 공사비 포함된 항목에 층화 배관 시스템 저소음에 관한 것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과일, 야채, 세척기, 살균 기능 포함, 조합원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해주겠죠. 만약 한다면 별도의 요금을 내야 될 거고, 세대 내 안전금고 조합원에게 주는 것도 이거는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별도의 비용으로 납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납입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옵션에서 빠진 걸로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을 쭉 합친 거예요. 해놓은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3구역 2018년 10월 28일 날 열리는 임시총회 책자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크게 내용은 없고, 이제 크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 공사 비용이 좀 늘어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구역 물건을 내놓으실 우리 조합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사실 분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상담해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